안녕하세요 해밀리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5월 23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Q&A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순서는 일단 코스피 차트를 잠깐 볼게요. 코스피 차트가 좀 중요한 자리가 된 것 같아서 한번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시총 차트 그리고 도미넌스 차트를 보고, 그 다음에 Q&A로 들어가도록 하고요. 맨 마지막에 지난번에 그 LW님이 그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그 비트코인 가격 예측했던 부분을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다시 한번 예측을 해주셔서 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바로 시작을 할게요. 먼저 지금 코스피 차트 채널이고요. 어떤 분이 이제 질문을 해주셨어요. 이게 지금 보라색이 뭐냐? 그래서 이거는 그 채널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이 코스피 주가가 이 범위 안에서, 물론 이렇게 벗어난 범위도 있지만 대부분 이 범위 안에서 이렇게 움직였다. 그래서 추세라든가 어떤 흐름인지를 이제 보기 위해서 이렇게 채널을 그립니다. 현재 위치는 지금 채널 상단부 약간 중심에서 약간 높은 위치에 있어요. 여기서 있고, 채널 하단부는 현재 위치에서 본다라고 하면 1028포인트까지 이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뭐 바로 다이렉트로 여기서 이제 쏟아져 내리진 않을 거니까 당연히 이제 시간이 걸리면서 흘러 내려온다라고 하면 한 1100포인트까지 열어둘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현재 여기서 지금 굉장히 의견이 많이 갈리더라고요. 뭐냐면 주식시장 여기가 이제 바닥이고 올라갈 수 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저처럼 이제 여기서 많이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 전체적인 채널에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고평가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어요. 보시는 것처럼 채널 중반부 중심 약간 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평가 영역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 뭐 미국이라든가 다른 나라 지수, 일본 지수 본다라고 하면 일단은 지금 채널에서 채널 상단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다우 지수나 나스닥 지수가 빠진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도 저는 이제 같이 연동돼서 빠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 코스피 지수가 지금 이 위치에 있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미 이제 2015년도에 이 IMF 때와 이 2008년도 서브프라임을 잇는 이 추세 라인을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걸 이제 올라가 주지 못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번에 그 작년에 2018년도에 작년 초에 이렇게 올라와서 이 추세 라인을 맞고 지금 조정을 받은 거죠. 조정받고 여기서 이제 진짜 어디로 이제 방향성을 보일 것인지 그 부분을 이제 정하려고 한다. 그리고 지금 이 라인이 얼마나 이제 중요한 라인이냐면, 보시면 아마 이제 이 라인을 바닥으로 이제 인식하고 있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1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거의 5년 동안 횡보를 했던 구간입니다. 거의 여기가 지금 이 자리가 뭐 1900포인트부터 2100포인트 이 사이에서 계속 박스피라고 했죠. 박스권 움직임을 계속 보였던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는 깨고 내려가기 힘들다, 이렇게 아마 인식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 구간에서만 매매를 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주식시장을 이때만 들어와서 이제 매매했던 분들은 1900포인트 코스피는 내려오면 무조건 반등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좀 더 이제 확대해서 보면 현재 위치가 어떠냐. 일단 지금 이 국면에서 반등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2015년도 이렇게 추세 라인을 깨고 내려왔을 때를 보시면 이때도 이제 패턴이 비슷해요. 지금과 이렇게 우파 하락을 하고,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오고요. 반등이 나오고 다시 재차 하락합니다. 재차 하락한 다음에 물론 이제 이때는 바닥이 단바닥으로 딱 한 번 찍고 올라왔고요. 지금 이번에는 이제 쌍바닥입니다. 근데 이때 보시면 이렇게 올라와준 이후에 다시 여기서 쌍바닥을 그 다음에 찍어주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와서 이렇게 재차 상승을 해서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이제 이와 같은 패턴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것 같아요. 이 지지 라인이기도 하고, 여기 박스 굉장히 중요한 지지 라인이기도 하고, 여기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더라도 이때와 같은 모양을 만들어 줄 수 있다. 2015년 이제 6월과 같은, 6월에서 12월 그 연말까지 그 기간과 같은 그런 모습을 만들어 줄 수 있고, 여기서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쌍바닥 찍고 올라와서 이렇게 상승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지금 이 패턴이, 물론 이제 패턴 모양이 비슷하게 볼 수 있어요. 비슷하게 볼 수 있는데 일단 이때는 이 추세 라인을 깨기 위해서 이렇게 흘러 내려온 거고요.
지금 이번엔 이미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번 패턴은 여기로 이제 본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가 지금 오늘 위치가요. 2008년도 서프라임 때 이제 깨지기 직전이라고 하면 지금 이때 쌍바닥 찍고 한 이 정도 날짜로 얘기한다라고 하면요. 지금 보시면 2008년도 한 6월과 비슷한 위치예요. 2008년도 6월. 2008년도 6월에서 1000포인트 깨고 내려왔던 지점이 몇 월이냐면요. 10월 20일입니다. 10월 20일. 그래서 저는 이제 만약에 이때 이제 쌍바닥 찍고 반등했던 이 자리를 깨고 내려왔을 때가 어떻게 보면 이제 하락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건데, 지금 이때가 보시면 2050포인트예요. 2050포인트 이제 깨고 내려오면서 한번 반등을 해주고 다시 맞고 떨어지면서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하락한 기간은 4개월에서 5개월 사이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00포인트를 깨고 내려와서 이제 거의 900포인트까지 깨고 내려오는 그런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지금도 비슷하게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서 이제 물론 이제 전 세계 어떤 경제 상황과 맞물려서 이제 진행될 거라고 보는데, 만약에 지금 1988포인트 지난 쌍바닥 찍었던 이 자리를 이탈해서 내려온다라고 하면, 그렇게 진행된다라고 하면 이와 같이 단기간에 채널 하단부까지도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질 수 있다. 뭐 5개월에서 6개월이요. 그럼 진짜 올해 하반기에만 해도 이렇게 빠질 수 있다라고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안심하고 있을 때 전혀 이제 예상 밖의 어떤 그런 시나리오대로 주식시장을 봤을 때 흘러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다 맞물려 있다라고 봐요. 지금 위안화 그리고 원달러 차트, 위안화 차트, 그것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6월 4일에 뭐 지금 어제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로저버가 얘기하고 뭐 베어러블가 얘기하고, 뭐 물론 이제 찌라시일 수도 있지만 이런 찌라시가 괜히 나오진 전 않았다라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위안화 차트도 거의 이제 달러당 6.9 위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굉장히 이제 간당간당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원달러도 지금 이제 현재는 1190원, 약간 오늘 빠졌는데, 지금 1190원에서 지금 1210원이 이제 마지노선이라고 말씀드렸고, 1210원 넘어가게 되면 바로 이제 1300원까지는 그냥 바로 열려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지금 이 자리가 무너진다라고 하면서 그게 같이 무너지면서 저는 이제 코스피도 이 2000포인트가 이제 같이 동시에 무너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한 번에 어떤 상황이 하나만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뭐 원달러, 위안화, 그리고 코스피, 뭐 다우, 나스닥 이런 게 같이 맞물려서 한 번에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면 차라리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락을 빨리 맞고 다우도 빨리 하락을 해주고요. 하락을 빨리 맞고 반등을 해주면서 그 어떤 경제 위기 국면을 어떻게 보면 이제 돌파해 나가는, 극복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제 재선에도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트럼프 재선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제 경우의 수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경우의 수 중에서 어떤 구독자분께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미리 재선 있기 전에 바닥을 찍고 올라와서 반등을 해주면서 재선에 트럼프가 당선되는 이런 시나리오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코스피는 이렇게 보고 다음으로 이제 시총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제 비트코인 차트는 제가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7070포인트까지는 채널 하단부까지는 빠질 수 있다. 제가 오늘 저녁 영상 때 다시 한번 이제 자세하게 볼 건데, 그 정도까지는 하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뭐 상관이 없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채널 하단부만 지켜준다라고 하면 계속 이제 그 과정이 반복되는 것이고, 그 과정을 반복시키는 이유는 결국에 이제 단기 차트를 보고 이제 매매하는 사람들 물량을 받아내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려 나가는 거고, 그 안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결국에 이제 그들이 원하는 타이밍, 뭐 이제 5월 26일하고 이제 6월 4일 나왔잖아요. 그런 타이밍이 왔을 때 시장을 이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금 시총 차트는 2280억 달러, 2280억 달러고,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변동폭은 2017년도 3월과 약간 다르긴 하지만 어찌 됐든요, 변동폭은 다르지만 일단 움직임 모양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양봉으로 일단 시총이 올라와 준 상태에서 3월 6일 이때 흔들어주고 2주 동안 시총을 흔들어주고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해 나갔고, 지금이 이제 첫 번째 흔드는
그런 시총을 흔드는 작업을 했던 주라고 하면 앞으로 이제 한 2주 뒤에 2주나 3주 뒤에 본격적으로 시총이 이제 장대 양봉을 만들어주면서 지난 고점을 넘어가는, 지난 시총 고점을 넘어가는 이제 모습이 그려질 것이고, 여기서 비트코인 차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비트코인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비트코인 조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시총이 전고점을 넘어갔다. 여기서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알트코인이 펌핑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 일단은 흐름 자체는 이때 흐름대로 그대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이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일단 뭐 짧게라도 시총 차트와 이제 도미넌스 차트, 뭐 숏 차트는 제가 오늘 피지 않았는데 제가 이제 아까 아침에 봤는데 뭐 큰 변동 사항은 없어서 오늘 설명은 따로 드리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도미넌스 차트 볼게요. 도미넌스 차트 보면 지금 일단 그 채널에 지금 상단부까지 오진 않았고 일단 맞고 떨어졌습니다. 급락을 했고, 급락한 이후에 이제 반등을 했어요. 딱 57.5에서 반등을 해서 일단 지금 21 이평선에 매달려 있는데, 여기서 이제 다음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얼마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지금 제가 이제 어젠가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지금 첫 번째 N자 하락 한다라고 하면요, 이렇게 빠졌던 폭만큼 하락을 다시 할 거다. 그러면 여기 21 이평선에서 21 이평선에서 올라주고 다시 이제 도미넌스 차트가 내려와 준다라고 하면 지금 이 삼각수렴 추세 라인까지는 빠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이제 보시면 지금 51 이평선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강하게. 그래서 51 이평선을 한 번에 깨주면서 이 추세 라인까지 내려와서 54.3까지 내려와 준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다시 반등을 해줬을 때는, 그때는 이제 21 이평선 내려오고요. 데드 크로스 나면서 오히려 이제 다시 반등해주고 맞고 떨어지는 그러면 이제 뭐 1파, 2파, 3파, 4파, 5파 형태로도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예, 뭐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중요 라인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52.5입니다. 이때 이렇게 계속 지지를 받았어요. 이 라인이. 이때 지지를 받았던 이 52.5, 여기서 이제 반등했던 52.5를 깬다라고 하면 이때는 진짜 본격적으로 아마 도미넌스가 확 무너질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아마 52.5를 깨면 채널 중심까지는 바로 다이렉트로 내려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52.5를 깬다라고 하면 한 42 정도까지는 바로 내려올 것이고, 아마 42에서 1차적인 반등을 하고 채널 하단까지 뺄지, 그건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뭘 봐야 되냐면 도미넌스 차트와 시총 차트를 같이 비교해 보면서 시총 차트가 채널의 중심까지 올라왔는지, 만약에 채널 중심까지 올라오지 않고 채널 하단 채널의 중심선을 넘어서 한 중간 정도에 와 있다라고 하고, 도미넌스 차트도 만약에 여기서 지금 중심에 있다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더 갈 자리가 남아 있는 겁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알트코인들이 아직까지 더 한 차례 더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다. 그 얘기는 뭐냐면 도미넌스 차트에서 채널 하단부까지 빠질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요. 시총 차트는 그만큼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시장이 흘러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댓글로 들어갈게요. Q&A로. 먼저 이제 대박도리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어서 남겨드립니다. 초보 질문인 점 감안해 주세요. 저는 업비트 하나만 거래하는데 만약 리플이 10만원 채널 상단부에 도달했을 때 매도를 몇만 개를 한 번에 하기 힘들지 않을까요? 물어보셨고,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고, 이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10만원 왔을 때 과연 이거 내 물량을 누군가 받아줄 사람이 있을까? 근데 있습니다. 그리고 세력들도 자기들도 팔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받을 수 있게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거를 살 수밖에 없게끔 차트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10만원까지 넘어간다, 리플이 그런다라고 하면 그때 신규로 들어온 사람들이 참다가 이거를 쫓아가서 살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이 물량을 과연 다 팔 수 있을까? 10만원에 예를 들어서 만원에 만개면 이제 1억이고 10만원에 만개면 10억이잖아요 10억을 한 번에 팔 수 있을까? 충분히 팔 수 있습니다. 2017년도 그때 불장 때 뭐 이더리움도요 200만원대 뭐 매물 막 엄청나게 깔려있던 거, 그런 것도 다 소화를 시켰습니다. 소화를 시켰고, 그리고 굳이 그래서 다른 거래소로 옮겨서 매도를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업핏만 돼도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거래량이 충분한 그런 거래소이기 때문에 업핏에서도 충분히 소화를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만약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10만 원에 팔았는데 다른 거래소로 막 12만 원까지 올라가는데 제가 업핏에서는 10만 원에 멈춰 있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나는 10만 원에도 충분히 나는 팔 생각이 있는데 그럼 이제 다른 거래소로 옮겨서 팔아야 되지 않느냐. 물론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다른 거래소로 옮겨서 팔면 2만 원 더 이득이잖아요. 그럼 만 개라고 하면 10만 원 12억이니까 10억이고 12억이니까 당연히 이제 다른 거래소에서 팔아야 되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 그렇게 움직이기 전에 이미 업빗 물량이 다 소화가 되는 겁니다. 어제 이제 질문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차익 거래가 거래소 간의 어떤 차익 거래가 되면 그런 봇들이 막 움직이면서 봇들이 그런 차익을 다 좁혀 줍니다. 물론 이제 변동성이 폭발하게 되면 당연히 어느 정도 그런 변동성이 폭발하면서 차익도 발생하긴 하지만 그런 차익을 먹으려고 하는 봇이라든가 아니면 자동 매매하는 사람들, 그리고 뭐 직접 수동으로 뭐 매매하든지 아니면 내가 야 여기서 싸니까 여기서 사서 이쪽으로 옮겨서 팔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부터 해서 그런 가격차가 계속 좁혀질 것이고, 만약 기관들이 이 시장에 들어오게 되면 지금 그냥 거래소에서 자기들이 봇 돌리는 거, 개인들이 봇 돌리는 거 이것뿐만 아니라 기관들 자금으로 이 봇을 돌린다라고 하면 아마 이런 갭, 거래소 간의 갭은 이제 거의 없어질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이런 부분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걱정은 우리가 10만 원까지 내가 이걸 들고 갈 수 있느냐 이거 걱정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대박돌이님이 10만 원에 내가 팔고 싶을 때 이거 물량 받아줄 사람 있을 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내가 이거 10만 원까지 들고 갈 수 있을까 그거 걱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10만 원까지 그냥 매일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10만 원까지 매일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만 원 갔다가 3천 원 갔다가 2만 원 갔다가 다시 뭐 만 원 갔다가 뭐 7천 원 갔다가 이렇게 흔드는 과정을 하는데, 내가 만약에 만 개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요, 만 개가 1억 됐다가 뭐 3천만 원 됐다가 다시 2억 됐다가 뭐 7천만 원 됐다가 5억 됐다가 1억 됐다가 이 과정을 보면 4억이 왔다 뭐 3, 4억이 하루아침에도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서 내가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초기에 이제 3만 원 돌파시켰을 때 9만 원까지 하루 만에 찍어주고 다시 2만 원대까지인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더리움을 만 개 들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뭐 9억 됐다가 몇 시간 만에 바로 이제 한 2, 3억까지 해서 7억이 날아간 거예요. 그럼 내가 그걸 보고도 다시 9만 원이 왔을 때 이더리움을 안 팔 수 있겠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그거를 안 팔고 지킬 수 있는지, 그게 더 중요하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다음으로 이제 막걸리 17년사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저 일명 저는 이제 개미 투자자일 뿐입니다. 다만 지인들이 크립토 마이닝 업계 쪽과 연결되어 정보를 조금 습득하는 수준입니다. 오늘 사토시 백서 관련 크레이그 라이트가 인정하는 뉴스가 발표, 급등장 연출, 그래서 이제 BSV가 많이 올랐죠. 어제 이게 써주신 내용입니다. 뒤이어 이제 반박 보도를 했고, 업계에선 크레이그를 사토시로 인정하는 쪽입니다. 허나 앞으로 논란의 종지부를 찍기는 힘들 걸로 사료가 됩니다. 보름 전 토마토님 방에서 사토시를 크레이그로 조심스럽게 예상을 했는데 사실 진실 여부를 떠나서 시장 충격파가 먼저 조금 앞당겨질 듯 합니다. 위치에 따라 패닉을 동반한 투매가 나오질 않기를 바랍니다. 와사비님, 송기봉님 외에 구독자분들 위한 한 땀 한 땀 서린 노력과 분석이 헛되질 않길,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7,070 그리고 6,900달러를 깬다라고 하면 분명히 이제 비트코인 조정 받을 것이고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조정을 받아도 지금은 이미 1-1으로 결정이 된 겁니다. 상승장으로 결정이 됐고 1-1으로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예전처럼 뭐 예전 1-2안 같은 경우는 뭐 3달, 4달 정도 바닥에, 그것도 채널 바닥에서 이제 박박힐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보면 한 달 만에 바닥 찍어주고 바로 반등해서 지난 고점 넘어가는데 2달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상승장 1-1안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경우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뭐 조정을 받는다고 해서 물론 계좌는 줄어들겠죠. 계좌는 줄어들어서 아마 그 부분에서 스트레스 받는 분들은 있을 겁니다. 있을 건데 그게 그거를 회복하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 그렇다라고 하면 뭐 예전처럼 그렇게 스트레스 저는 받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서 만약에 나는 계좌 빠지는 거 절대 못 견디겠다, 스트레스 받아서 못 견디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언제든지 내가 빠져도 좋고 올라도 좋고 제자리에 있어도 좋은 그런 포트폴리오 포지션을 어떻게 하면 내가 만들 수 있을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김동준님이 어느 정도 개발에 참여했으나 이 크레이그 라이트 얘기하는 겁니다. 100% 크레이그가 했다라고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한 사람이 만들었다기엔 내용 자체가 방대하여 그렇게 보긴 어려울 듯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예, 저도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냥 사토시는 그냥 어떻게 보면 전면에 내세운 어떤 그런 상징적인 것이고, 저도 이제 팀으로 이거 비트코인 프로젝트를 개발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이동명님이 써주신 내용을 볼게요. 예. 일단 제 이름은 한창훈입니다. 한상훈이 아니라 한창훈이에요. 아마 최근에 이제 구독을 해주셔서 제가 아마 발음이 약간 해서 한상훈으로 이제 들리셨나봐요. 한창훈이고, 리플이나 다른 모든 코인들 차트를 분석해 주실 때 BTC 차트로 분석하는데, 제가 보는 빗썸의 리플 차트와 제가 보는 비트코인의 리플 차트는 완전히 다른데, 빗썸의 리플 차트로 보고 매매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얘기를 해주셨고, 일단 차트는 이 트레이딩 뷰 가시면 각 거래소별로, 그리고 나는 뭐 BTC를 기준으로 할 건지 아니면 나는 원화를 기준으로 할 건지 달러를 기준으로 할 건지 이거를 잡으시면 되는 거고, 제가 BTC를 기준으로 하는 건 저는 이제 비트코인 개수를 늘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그 BTC 마켓에서 리플이 고평가 영역에 있을 때 매도를 하기 위해서 이 BTC를 기준으로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저점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걸로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동명님도 본인이 매매 기준을 나는 이제 비트코인으로 할 건지 달러로 할 건지 원화로 할 건지 그걸 이제 정하신 다음에 그거에 해당되는, 물론 이제 저도 당연히 BTC 차트를 주로 보지만 알트코인들은 당연히 이제 원화 차트, 달러 차트도 봅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병행해서 보셔도 되고요. 근데 이제 저점과 고점을 예측하는 데는 비트코인으로, 어차피 이제 비트코인 개수가 늘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다음으로 이제 준팡님이 써주셨어요. 1월 말에 마지막 추매를 하고 2월부터 계속 추매하려고 시기만 보다가 벌써 5월이 되었네요. 작년부터 여러 번 물타기를 하다가 지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확신이 생겨 이번 주 다음 주 2회로 나눠 분할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분할 매수 조언을 부탁드린다 얘기해 주셨고,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지금 2월에 추매를 하려고 했는데 2월 분명히 이제 쌌을 때잖아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었을 때입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안 사시고 어떻게 보면 이제 5월에 지금 이제 사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확신이 드신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아마 지금 이 시장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 초보자분들이 이제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가격이 쌀 때는 확신이 안 들어서 매수를 못 하다가 가격이 올라갈 때 막 비트코인이 나중에 오히려 이제 $10,000 넘어가고 $20,000 전고점 넘어가서 막 $20,000 넘어갈 때쯤에, 그때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요, 처음에는 한 뭐 500만원 1000만원만 딱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거 괜찮다고 하니까 해봐야 되겠다 해서 하시다가 갑자기 막 $20,000 넘어가니까 저 $60,000 가나보다 해서 그때 뭐 막 담보대출 받고 아니면 뭐 무리하게 돈을 끌어다 쓴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고점에 이제 물리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쌀 때 사야 되는 겁니다. 쌀 때 사야 되는 거고, 그 확신은 어디서 나오냐면 내가 공부를 통해서 나오는 거지, 가격이 올라가서 확신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가격이 올라갈 때 확신이 나오게 되면 가장 최악의 매매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타이밍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예전에도 똑같아요. 2015년, 2016년에 이 시장에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도 2015년, 16년도에는 매수를 조금만 했다가 바닥일 때는 나중에 2017년도 비트코인이 $10,000 넘어가니까 그때 오히려 큰 금액을 처음에 들어갔던 금액의 막 10배, 20배를 갖고 들어와서 거기서 이제 쏟아버서 들어가게 되니까, 당연히 아무리 처음에 쌀 때 매수했던 게 있다고 하더라도 고점에서 많이 물려버리니까 이거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이제 확신이 생기셨다라고 하시길래, 저는 그 확신이 어디서 생기신 건지, 이게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10,000에 육박하는 거의 $8,000, 지금 $7,600인데 올라오니까 이 확신이 생기신 건지, 그 부분을 한번 본인이 한번 깊이 있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생각해 보셔야 되고,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겁니다. 만약에 지금 이제 매수를 하셨어요. 비트코인을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을 사신 다음에, 지금 제가 분명히 이제 비트코인 조정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조정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골든크로스 20주와 50주 골든크로스 나면서 비트코인이 뭐 5,800이든 5,400달러까지 조정 받을 수 있는 위치입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조정 받을 수 있는 확률도 더 높아질 수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 조정을 받았을 때 지금 매수를 들어가서
만약에 7,600에 들어가서 5,200달러까지 내려왔을 때 그때도 스트레스 안 받으실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스트레스 안 받을 수 있다, 나는. 어차피 난 이 시장에 이제 진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안 받고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뭐, 지금도 싼 영역이니까, 왜냐면 지금도 전체적인 그림에서 봤을 때는 아직 4분의 1 지점을 통과하지 않았잖아요. 하단에서.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도 싼 지점이니까 매수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빠졌을 때 또 스트레스 받고, 오히려 처음에는 진짜 쌀 때는 못 사다가, 진짜 뭐 3,500불, 4,000불 밑에 있을 때는 못 사다가 올라와서 여기서 확신 생겨서 들어갔다가 빠지면 또 확신이 없어져서 오히려 손절하실 생각이라고 하면 절대 지금 추가 매수 하시면 안 된다는 거. 오히려 그럴 때는 그냥 기다리셔야 되는 겁니다. 기다리시고 빠지면 사고, 그냥 안 빠지고 올라가면 말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매수를 할 때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나는 반토막 나도 어차피 이 시장은 나는 10배, 20배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반토막 나도 상관없다. 이런 분들은 이제 매수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게 본인 마음이 어떤지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긍정적인 시각님이 써주셨어요. 사람 욕심이 끝이 없죠. 홀딩만 해도 충분한 수익을 줄 텐데 남들보다 좀 더 빠르게 많이 벌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할 겁니다. 아무리 차트를 잘 본다 해도 완벽한 저점과 고점을 잡기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암호화폐는 24시간 시장입니다. 내가 보고 있을 때 저점 찍고 상승할지 저점 갱신할지 모르는 겁니다. 자고 있을 땐 아예 대응 불가니 그때는 익절하거나 손절해 놓고 자야 합니다. 그리고 가격이 올라갈수록 하락률도 커질 테니 큰 금액 배팅하기가 더 큰 부담이 되고 잘못하면 병 걸립니다. 얘기해 주셨고 진짜 좋은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잊지 마시고 딱 마음속에 두시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을 좀 줄이시고 내가 모든 부분을 다 먹겠다. 제가 비트코인을 홀딩하고 있는 부분, 비트코인 홀딩, 이더리움도 홀딩하는 물량은 안 판다고 했잖아요. 홀딩하고 있는 겁니다. 리플도 마찬가지고요. 알트코인이 아무리 싸도 리플 일정 부분은 저는 이제 홀딩할 거예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냐면 내가 분명히 내가 시장을 본 부분에서 내가 잘못 본 부분,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가정이 항상 깔려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지금 비트코인이 도미넌스에서 분명히 높은 영역이기 때문에 알트코인들이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도 내가 틀리고 내가 잘못 봐서 시장을 도미넌스 차트가 내가 예상한 것과는 반대로 진짜 어떤 분이 얘기해 주셨잖아요. 야, 이 채널 돌파하고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흘러갈 확률이 높다는 거지 100%는 없는 거예요, 세상에. 그럼 당연히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수 있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제가 시장을 뭐 잘못 봤다거나 아니면 틀릴 수 있는 부분을 생각을 염두에 둔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100%다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일정 부분은 시장에 준다라는 마음으로 매매를 하시면 속도 편하고 오히려 그게 이제 더 매매가 전 잘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너무 매매를 많이 하시려고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다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아저씨 잠깐만요. 우리 이제 YH 리님이 경제 위기 대비해서 달러를 쉽게 사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고 제가 이제 달러 쉽게 사는 법은 예전에도 이제 한번 말씀드렸는데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지금 링크를 제가 이따가 오늘 영상 밑에 설명란에 걸어 놓을 테니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그리고 레이지션 79님이 물어보셨어요. 일목균형표는 안 보시나요? 리플 주봉 보면 원화나 달러 차트 의문이 어마어마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전주도 의문 하단 맞고 바로 떨어졌고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예, 일목균형표를 보면요. 지금 보시면 지금 얘기해 주신 그 레이지션 79님이 얘기해 주신 부분을 보면 지금 주봉 차트에서요. 리플 주봉 차트에서 이렇게 이제 두꺼운 의문이 있다. 물론 이제 얇아지고 있습니다. 얇아지고 있고 당연히 여기서 좀 더 횡보한다라고 하면 이 의문을 이제 돌파하기는 좀 더 이제 쉬워지겠죠. 여기서 이제 바로 그럼 돌파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의문이 두꺼운데 이 얘기를 해주신 겁니다. 지금 그리고 한 차례 맞고 떨어지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보시면 비트코인 차트를 볼게요. 비트코인 차트도요. 보시면 이렇게 의문이 두꺼운데 이게 주봉이에요. 똑같은 주봉 차트고 의문을 지금 돌파해서 의문 안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장대 양봉을 만들었고 음은 안쪽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은 하단 채널의 중심선에 닿아서 지금 보시면 일단은 음봉을 맞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음은 맞고 무조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돌파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보조지표는 정말 이제 보조적인 수단으로만 이용을 하셔야지, 몇 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음은 맞고 떨어지는 어떤 차트들을 봤습니다. 봐서 주봉에서 음은 이렇게 두꺼운 경우에는 무조건 돌파를 못 하더라. 그럼 여기서 때리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고, 물론 이제 여기서 횡보할 수 있습니다. 횡보를 하다가 음은이 좀 더 얇아진 구간에서 돌파시켜서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이제 시간이 보시면 2019년도 이제 8월, 뭐 8월이 된다라고 하면 일단 이 채널 하단부가 계속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때는 돌파를 해줄 수 있다라고 보고요. 제가 지난번에 어떤 분이 의견 주셨던 거에서 앞으로 뭐 5개월 뒤에 리플이 올라올 수 있는, 지금 이 리플 위치가 여기라고 보고요. 앞으로 이제 5개월 뒤에 리플이 올라올 수 있는 시나리오도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항상 어디까지 뭐 이게 이 차트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5개월 뒤에 올라와서 음운도 이제 얇아지니까 올라와서 상승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돼도 제가 상관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뭐냐면 어차피 이 기간이 늘어난 만큼 우리가 나중에 보상을 받는 높이는 기간이 길어진 만큼 더 높아질 거다라는 겁니다. 이 기간이 5개월이 연장되면 이 상승 높이도 더 높아지기 때문에, 원래는 우리가 뭐 150불 예상했다라고 하면 그게 150불이 아니라 뭐 250불, 300불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기다려도 5개월 기다려도 뭐 그 진짜 행복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이 보조지표는 항상 제가 보조적인 수단으로 이용을 하셔야 되고, 예외적인 경우가 항상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너무 맹신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이제 켈처스킴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활속 다리님이 좋은 글을 써주셨는데 굉장히 글을 잘 써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글은 이제 읽지 않도록 할 텐데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한번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생활속 다리님이 써주신 글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켈처스킴님이 물어보신 내용을 읽어볼게요. 지금 자발트들 엄청 펌핑되고 있던데 메이저 알트 물량 뺏어오려고 작전 짜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자발트 펌핑 시켜서 다시 비트로 오게 해서 비트 펌핑 시키려고 하는 걸까요? 어제 오늘 이제 자발트 펌핑 오지네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일단 제가 이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뭐냐면요, 나중에 분명히 이렇게 이제 저는 흘러갈 거라고 봅니다. 뭐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갈 확률이 좀 높다라고 보는데 이런 거예요. 지금 도미너스 차트가 이렇게 내려올 겁니다. 올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렸고, 내려오게 되고 내려온 이후에 시총은 이렇게 올라가겠죠. 시총은 올라가면서 이렇게 도미너스 차트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총이 올라온 상태에서 도미너스 차트가 내려왔다. 2017년도 3월에서 6월 패턴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이때처럼 이제 알트코인들이 큰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제 신규로 이 시장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비트코인은 비싸잖아요. 비트코인은 뭐 1000만원이 넘고 비싼데 어차피 내가 1000만원 갖고 뭘 하려고 하면 비트코인 한 개를 사거나 한 개도 못 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리플이라든가 뭐 에이다 이런 좀 저가 코인들은 많이 살 수 있잖아요. 그나마 이제 리플 사면 다행인 건데, 리플이나 에이다 사면 다행인 건데, 더 싼 이제 진짜 자발트들의 이제 관심을 보이고, 왜냐면 자발트가 뭐가 100배 났다, 50배 났다 이런 얘기에 이제 꽂히면서 이런 그쪽으로 이제 막 돈이 몰릴 겁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다른 사람, 그러니까 신규로 들어온 사람들이 자발트에 관심을 보일 때 우리는 자발트를 매도해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비트코인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때는. 왜냐면 이때는 이제 물려도 비트코인에 물리면 되는 거예요. 물려도 비트코인에 물리면 그거는 이제 금방 복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자발트에 물리면 그 복구하는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락률이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은 뭐 반토막이라고 하면 비트코인이 반토막 날 때 이렇게 도미넌스가 올라가면서 비트코인 만약 반토막 났다라고 하면 알트코인들은 진짜 뭐 4분의 1 토막, 심하면 진짜 뭐 7분의 1 토막, 10분의 1 토막도 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자발트는 상승장에서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우리가 만약에 이번에 이제 올라와서 알트코인 막 펌핑이 많이 된 그런 알트코인에 대중들이 관심을 보일 때 우리는 오히려 그때는 한 발짝 떨어져서 알트코인들은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고, 그때는 이제 비트코인에 관심을 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현금화도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현금화도 필요한 겁니다. 다음으로 아저씨님이 써주셨고요. 비트코인 시총과 도미넌스와의 관계를 잘 보았습니다.
이더리움 도미넌스도 있던데 이더리움 도미넌스는 삼각 수렴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얘기해 주셨고, 이더리움 그리고 리플 도미넌스도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도미넌스는 일단 비트코인이 기축이고 비트코인이 이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총 자체가 50%를 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를 보고 있는데, 이더리움이라든가 리플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그냥 그 BTC 마켓을 이용하시든지 아니면 그냥 달러 차트를 보시는 게 전 좋을 것 같고, 시총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이더리움이라든가 리플은 아직 크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이더리움 도미넌스, 물론 이제 나는 필요하다라고 하신 분들이 이제 보셔도 되겠지만 그거를 저는 그것까지는 볼 필요는 아직까지 없지 않나.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와 시총 그리고 나머지는 알트코인들은 각 알트코인들 오히려 BTC 그리고 BTC 마켓과 이제 달러 원화 차트까지 보신다라고 하면요,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게 알트코인들 이해하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주킴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홀딩 물량 유지하는 것과 단타가 왜 위험한지 해봐야 알게 되던데요. 저도 H채널 보면서 6개월 정도 꾸준히 공부를 했는데 펌핑 오는 자발트를 보면서 손이 근질거려서 자발트 따라가면서 5에서 10% 먹는 거 재미 들린 적이 있었는데, 본업이 힘들 정도로 하루 종일 신경 쓰여 폰을 들었다 놨다 했는데도 한 번의 실수로 수익 얻은 걸 한 번에 다 날렸죠. 왜 암호화폐로 인해 정신과 상담 받는 사람이 있는지 이해되더군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일단 뭐 소액으로 경험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하다 했는데, 이게 소액에서 이거는 먹어도 문제, 잃어도 문제. 그러니까 차라리 잃으면 상관이 없는데 먹으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소액으로 해서 많이 먹잖아요. 단타를 해서 먹으면 이거 내가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갖고 있던 비트코인이라든가 막 이더리움을 팔아서 지금 펌핑 나오고 있는 그런 코인들에 처음에는 소액으로 1, 200만 원으로 해보다가 나중에는 다른 원래 포트폴리오 갖고 가던 그 포트폴리오까지 깨면서 펌핑을 막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지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아예 하지 마시는 게 좋고 안 하시는 게 좋은 겁니다. 안 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그냥 이미지 트레이닝 해보세요. 이미지 트레이닝 해보시고, 그 증권 같은 경우는 이제 모의 계좌가 있어서 모의 트레이딩 해볼 수 있는데, 이게 근데 또 모의 트레이딩하고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 돈이 직접 들어간 거랑 내가 돈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가상으로 하는 건 또 약간 분명히 차이는 있어서, 돈이 들어가게 되면 가상으로 했을 때는 내가 여기서 손절하겠다라고 하면 손절이 됩니다. 머릿속으로 이제 손절을 하는 거니까 되는데, 실제 돈이 들어가서 처음에 이제 적은 금액으로 하다가 큰 금액이 들어간 상태에서 10% 잘라야 돼요. 20% 잘라야 돼요. 근데 이게 손이 안 나간다는 거죠. 금액이 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들어갔는데 20% 손절해야 된다. 10% 손절해야 된다. 1,000만 원 잘라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안 잘라지는 거. 처음에는 1,000만 원 갖고만 할 때는 막 하다가 그땐 잘해요. 잘하다가 금액이 커져서 1억까지 갈 때는 못 자르는 겁니다. 그러면 1,000만 원 갖고 이렇게 막 100만 원씩 몇 번 벌던 거를 한 번에 다 토하게 되고 결국에 남는 게 없더라. 그리고 갖고 있던 비트코인은 벌써 이미 날아가 있고 알트코인들로만 이제 포지션이 짜있는 이런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를 끌고 가는, 특히 이제 홀딩 물량을 지켜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산신 할매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지금 이제 입문한 지 한 달 된 초보입니다. 수익을 올리는 것이 목적이지만 이곳 저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얘기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여러분 막걸리님 17년산 막걸리님하고 와사비님 그리고 써니님이 아마 베티서님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베티서님 그리고 긍정적인 시각님, 마법천사님, 이 외에도 많습니다. 야옹님도 계시고, 예전에 지금 이제 지금 잠깐 이거 쉬고 계신데 CJ님도 계시고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은 글을 많이 올려주고 계십니다. 지금 제가 다 이름을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은 질문도 해주시고 계시고, 그리고 좋은 질문 해주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아마 다른 분들한테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글을 보고 있노라면 이것 또한 작은 세상이고 이것만의 인생 이야기가 있어서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한 번 정도는 감사의 인사를 올리는 게 도리라 생각해서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산신 할매님이 이렇게 아마 참다 아마 댓글을 잘 안 쓰시는 것 같은데 참다 너무 이제 여러분들한테 우리 해밀리 가족분들한테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써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여러분들한테 진짜 매번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이 댓글로 표현은 안 하지만 댓글에 직접 적으시지 않지만 내가 되게 궁금했던 건데 질문을 해줘서 감사하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저는 많이 계실 거라고 봐요.
뭐 내가 직접 로그인을 해서 막 댓글 이거 쓰는 거는 안 하더라도 마음속으로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저는 굉장히 많이 계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렇게 받고 다음으로 라이언 홍님이 써주신 내용을 볼게요. 그 연보라색 아까 이거 그 차트 채널 얘기해 주셔서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코인 복지사님이 리플이 슬슬 시동을 걸고 출발할 시기가 되어가는군요. 이럴 때일수록 과욕을 부리지 말고 코인 개수를 지키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투자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주셨고, 이제 미스터 호식님이 지나친 욕심은 귀신도 싫어한다. 안시가온 지족편이라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뭐냐면 지금 보시면 뭐 리플 움직임이 뭐 500원 근처까지 갔다가 또 뭐 450원까지 내려왔다가 이렇게 반복을 합니다. 반복을 하는데 여기서 때리고 매도 때리고 내가 먹을 수 있고, 뭐 매도하고 매수하면 10% 20% 이제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먹을 수 있는데 그렇게 이제 몇 번 먹다가 한 번에 이제 다 털리는 겁니다. 다 털리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거 하지 마시라는 거고, 아마 코인 복지사님도 얘기해 주신 내용이 이렇게 단기 매매 치우쳐서 과욕 부려서 코인 개수를 잃지 말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인 개수를 잃지 않으려면 그 홀딩하면 코인 개수 잃지 않는 겁니다. 홀딩해서 충분히 펌핑이 나올 때까지, 충분히 가격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이제 한 번에 매도를 하면 그게 그 안에서 복리로 수익을 다 거두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좋은 얘기를 해주셔서 한번 읽어봤고요. 다음으로 사무엘님이 써주신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인마켓캡에서의 코인 변화 관철 후기. 코인마켓캡에 등재되지 않는 것도 많이 있고, 코인마켓캡에 등재가 되면 오히려 같이 하락하는 것도 있습니다. 2017년 말 저의 기억으로는 1800개 정도의 종목이 있다가 2018년도 말에 1300개 정도까지 감소했다가 현재는 2200개 정도로 신규 코인이 900개 정도가 새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없어지고 또 새로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불장이 되면 분명 불장이 편승하여 수십 배 상승하는 신규 종목도 있을 수 있으나 매우 드문 경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존의 많은 코인도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더욱이 우량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규 종목의 경우 국내 규제가 심해지면서 동남아로 한국인이 가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의 스캠 수준이라고 보시는 것이 타당할 겁니다. 금과 은, 그리고 에너지, 그리고 실물, 아마 사무엘님이 이런 정보를 받으셨나봐요. 이렇게 뭐 이런 어떤 자원을 기반으로 한 우리나라에서 뭐 다른 나라의 어떤 법인을 만들어서 이렇게 코인을 발행한 그런 걸 이제 한번 정보를 받으셔서 혹시 그런 부분에 관심을 두고 투자를 하실까봐 염려가 돼서 이제 써주신 것 같습니다. 저에게 제안을 오는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100% 스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더에 가시는 경우에 밥을 거하게 해주는 행사장의 경우는 거의 스캠입니다. 저희 개인적 경험으로는 현재 코인마켓캡의 상위 10종목이 시총이 이제 86%고 그 밥값 있잖아요. 밥값 내는 거예요, 내가. 왜냐면 거기서 괜찮은 것 같은데 밥 먹고 나서 한 100만 원만 들어가도 그 100만 원이 밥값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어쩌면 시총이 1조, 2조 달러, 10조 달러로 증가해도 신규 종목에서 큰 수익을 보시는 것이 확률상으로 적어지게 됩니다. 특히 미국의 팡이나 삼성전자와 같은 거대 기업들이 신규 종목으로 진입할 경우 우량 종목에 대한 편중은 더욱 심화되는 시장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결국에 지금 1, 2위, 세계 1, 2위를 차지하는 뭐 플랫폼이든 아니면 대.비.든 그런 것들이 모든 시장을 다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된다. 각 분야에서 1, 2위 정도만 살아남는 것이고, 나머지는 그런 나머지 코인들, 경쟁하는 나머지 코인들은 거의 다 이제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 그 결제 코인들은 약간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뭐 송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그것도 물론 한 어느 코인이 상당량을 장악을 하겠지만 그 안에 이제 네트워크가 구축이 돼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서는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생활 속 달인님이 거래소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이유가 이용의 편리성과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받은 달러를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만 받아도 거래소 운영비가 나올 것 같은데 맞는가요? 예, 맞습니다. 거래소가 발행하기도 하고 JP모건도 발행하고 재미니 거래소도 발행을 하잖아요. 발행을 하면 되게 좋은 게 많은 거죠. 돈을 받아서 돈 받은 걸로 코인을 주죠. 그 돈은 자기들이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를 받습니다. 이자를 받고, 그리고 그 발행된 그
그 코인을 유동성을 공급을 해주면서 보시면 어제 그 테더와라든가 트루 USD도 1달러에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단 뭐 0.1%든 아니 뭐 0.2%든 그런 갭을 계속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유동성 공급자 역할을 본인들이 하면서 그 부분에서 일정 부분 차익도 먹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게 있고 장점이 있고, 그리고 이제 해당 기관들이 자신들이 발행하지 않는 다른 기관이 발행한 코인에 큰 돈을 넣어서 갖고 있는 건 이제 리스크가 크다라고 이제 본인들이 판단하겠죠. 왜냐면 지급을 안 해줄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JP모건이 골드만삭스가 발행한 그런 스테이블 코인, 제미니 거래소가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을 쓰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일정 부분 뭐 트레이딩을 하다가 잠깐씩 쓸 수 있겠지만, 자신들이 뭐 고객한테 뭐 1,000억 달러를 받았는데 그 돈을 제미니 거래소 스테이블 코인을 산다거나 이런 데는 쓰지 않을 거라는 거죠. 자신들이 그 돈을 따로 보관하고, 당연히 아까 생활속 달인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그 부분에서도 이익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하려고 할 겁니다. 다음으로 강한 육군 조중희 님이 써주셨어요. 코인 기준을 이렇게 이제 잡으신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 비트코인,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메이저 알트는 시총 6위 라이트코인까지 이렇게 잡으시고, 준 메이저 알트, 세 번째 준 메이저 알트는 시총 11위까지 트론까지 이렇게 잡으셨고, 4위 마이너 알트는 뭐 시총 50위, 그리고 그 외 나머지는 자발트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이거 사실 뭐 기준을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벡터 거래소라든가 이런 데서 이렇게 잡을 수는 있는데, 이거 뭐 기준은 사실 잡기 나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어제 며칠 전에 말씀드렸지만 시총이 낮아도 그들이 이제 하고 있는 개발자라든가 아니면 투자자라든가, 그리고 실제 그 개발 계획대로 제대로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코인이라고 하면, 시총이 다소 낮더라도 뭐 100이든 뭐 200이든 그런 코인도 자발트가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그런 코인들은 진짜 시총 뭐 30위까지 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저력이 있는 코인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그걸 자발트로 우리가 평가절하할 필요는 없는 거겠죠. 왠지 자발트라고 하면 좀 이렇게 가치가 없어 보이고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딱 그 기준을 못을 박는다라고 하면 그건 또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잘못된 어떤 선입견을 갖고 코인들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다음으로 잠시만요. 짱짱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저는 애터믹 원래 쓰는데 혹 회사에서 잠적해버릴 일이 있을까 찝찝해요. 나노레저는 사용하기도 불편하고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얘기를 해주셨고, 일단은 뭐 이 애터믹 월렛이든 일단 이 하드월렛 같은 경우는 이 코인이 그 하드월렛을 만든 그 회사에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회사도 결국 이제 블록체인 그 각 코인의 블록체인 상에 그 코인이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고, 얘기를 지난번에 드렸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거래소라든가 우리가 거래소에서 먹튀하는 경우 이런 부분을 이제 좀 걱정을 하셔야 되는 거고, 애터믹 월렛이 제가 정확하게 어떤 그 나노레저랑 같은 방식인지는 몰라서, 제가 이게 만약에 나노레저랑 같은 방식이라고 하면 그 애터믹 월렛이 먹튀를 할 그 부분은 생각을 안 하셔도 되는 겁니다. 나노레저도 마찬가지로 나노레저가 회사가 없어져도 그 해당 코인은 그 블록체인 상에 있는 거고요. 다른 하드 월렛을 사서 거기서 그 여러분들 그 24개 단어를 다시 입력해서 복구하신 다음에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일단은 그 만약에 뭐 거래소라든가 우리가 이제 항상 제가 걱정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거는 리스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리스크가 될 수밖에 없고, 그 부분은 만약 그 부분이 걱정이 된다라고 하면 분산해서 보관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나노레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블록체인상에 그 해당 코인이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애터믹 월렛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제가 그 부분은 그래서 답변을 정확하게 못 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 애터믹 월렛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있으면 답변을 주시면 다음 시간에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이제 와사비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ETF 승인 전후에 금 차트를 통해 본 비트코인 차트 일봉 예상을 해주셨고, 이제 앞으로 뭐 트레이딩뷰 방침상 분석글에 외부 유튜버나 뭐 이런 걸 레퍼런스를 언급을 못 한대요. 뭐 제 이름도 이제 언급을 못 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뭐 괜찮습니다. 저는 상관없고, 일단 트레이딩뷰를 보면 와사비님 올려주신 거 볼게요.
일단 예전에 제가 이제 금 차트와 비교해서 설명해 드린 내용하고 뭐 큰 차이는 없는데 약간의 시각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저는 지금 이 금 차트에서 이렇게 흘러간 부분, 그래서 지금 이 지점이 비트코인에서 이 6,000달러 무너지기 지점으로 이제 전으로 봤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저점, 여기를 이제 쌍바닥 찍었던 이 라인으로 계산을 했는데, 그리고 저는 이제 고점 계산할 때 이 고점의 몇 배만큼 올라갔는가 계산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와사비님은 그렇게 계산 안 하시고 금 하락한 부분 70% 하락을 했다. 그리고 바닥을 찍고 640% 상승을 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비트코인은 지금 6,000달러까지는 70% 하락인데, 여기서 이제 상승을 계산한다라고 하면 640% 금 차트와 마찬가지로 계산한다라고 하면 43,600달러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이 밑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금보다 더 많은 하락, 84% 하락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실제 비트 3,200불 저점 대비 1,360% 상승해야 금의 하락 대비 상승률에 접근해서 43,600달러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그렇다라고 하면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비트코인은 금보다 하락도 많이 하고 상승할 때도 더 많이 상승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이제 의견을 써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잠시만요. 마지막으로 연해밀님이 어제 이제 그 연해밀이란 지역 얘기했잖아요. 세종시에,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이 구독자분께서 써주셨는데 사토시 전나구 연해밀 이렇게 써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웃었는데, 사토시 전나구 연해밀 지역 이름이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해주셨고, 연해밀님이 사시는 이름도 이제 연해밀님인데 사시는 지역이 해밀리 근처신가 봐요. 그래서 해밀리에서 내년 후반기쯤 정모가 가능할 듯하다. 지금 해밀리 1원에 대단지 아파트가 신축 중에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마을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돈 많이 버셔서 어떻게 보면 약간 이쪽에 해밀리에 집도 이렇게 한 채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어제 이제 LW님이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셔서 인공지능으로 다시 한번 계산을 해 보셨다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공지능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지난번에 처음에 인공지능으로 이제 계산한 부분과 약간의 변동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1시간 정도 하다 보면 이제 목소리가 약간 갈라지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그 LW님이 자료를 공유를 해주셨고요. LW님 이제 자료를 같이 공유해서 봐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허락을 해주셔서 제가 이제 자료를 같이 공유를 해서 보는 겁니다. 보시면 지금 일단 이 검정색 이 두꺼운 이 점선이 지금 현재 이제 비트코인이고요. 이 파란색 실선이요, 그 인공지능이 예상을 한 겁니다.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예상을 했고요. 이 파란색 면으로 된 이 하늘색 면으로 표현된 부분은 이 변동 범위라고 했어요. 변동 범위. 그러면 당연히 이 비트코인은 일단은 이 파란색 실선을 따라갈 확률이 높고, 여기서 이 정도 변동 범위 안에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일단 보시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인공지능이 예상한 거를 봤을 때 우리가 그럼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 뭐냐? 지금 보시면 일단은 여기서 인공지능은 약간의 조정을 받는 것처럼 이제 차트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조정 받을 수 있다, 차트 그림상 조정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 여기 보시면 인공지능도 그렇게 예측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한두 달간 조정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갑니다. 가파르게 올라갔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잠깐 조정을 받는 것처럼 보였고, 근데 여기 보시면 이 변동 범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동 범위가 있다는 거는 조정을 지금 이 실선으로 보지 마시고 이 하늘색 영역까지 본다라고 하면 변동 범위를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비트코인이 여기 지난 고점 2만 달러까지 올라오게 되면 2만 달러에서 여기 보시면요, 이 아래 하늘색 영역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지금 한 차트상 한 12,000불, 13,000불까지 빠질 수 있다. 일단 범위가요. 하락할 수 있는 범위가 인공지능이 예측한 범위에서 봤을 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전고점 2만 달러를 돌파한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돌파한 이후에도 이렇게 변동 범위가 많잖아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이렇게 변동 범위가 많다는 거는 변동 범위만큼 하락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전 고점을 돌파한 이후에도 이렇게 큰 조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뭐 지금 여기서 이게 지금 3만 불 좀 넘을 것 같은데 3만 불에서 4만 불까지 올라가 준 이후에도 이렇게 급하게 또 내려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 인공지능 차트를 봤을 때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고점 가장 인공지능이 예상한 고점의 가장 저점은 42,000불. 아까 이제 와사비님이 금차트 비교해서 말씀해 주셨던 그 부분과 비슷하고 42,000불에서 85,000불 정도 될 것 같아요. 85,000불 이 정도까지 범위가 정해졌고 일단 인공지능이 예상한 비트코인 가격은 6만 2-3,000불 정도로 이제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음 비트코인 고점은 이 정도로 본다라고 하면 뭐 4만 불부터 4만 달러부터 당연히 이제 4만 달러 정도 되면 채널 상단을 넘어서서 채널 중반을 넘어서서 채널 중반의 중심선 정도 근처에 와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기간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렇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제가 말씀드린 채널의 4분의 3 지점 정도까지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분할 매도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분할 매도를 해주고 여기서 뭐 8만 달러까지 만약에 8만 달러까지 분할해서 나 매도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획을 세워서 매도를 하고 그 이후에 매도를 한 다음에 이 비트코인 이만큼 올라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알트코인들도 큰 상승을 했겠죠. 알트코인들 다 현금화 하시고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진짜 그 까치밥 지난번에 얘기했던 한 20% 정도 물량만 까치밥으로 남겨놓으시고 나머지는 다 정리를 한 다음에 현금으로 이제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 이후에 인공지능 이 예상한 차트를 보면 이렇게 하락을 하죠. 하락을 해서 일단 이 인공지능이 예상했을 때는 2020년 중반에 거의 2만 달러까지 다시 지난 고점까지 내려온다. 그리고 여기서 더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덜 빠질 수도 있고요. 여기서 뭐 한 3만 불 정도에서 멈출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더 빠져서 2만 불도 깨고 내려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세력들이 이때 개인들이 생각만큼 털지 않는다. 비트코인을. 그렇다라고 하면 더 빼겠죠. 그래서 2만 불도 막 지난 고점도 깨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세력들 입장에서 충분히 우리가 매집을 했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끌어올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 차트를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그리고 또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은 의견 또 지금 LW님처럼 와사비님처럼 이렇게 여러가지 또 여러분들 정보 공유해주신 것처럼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은 정보 있으시면 정보를 공유해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고 정보 공유해주신 우리 연애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고 시청해주신 분들께도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정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